중국 공항 환승 짐 찾고 나가서 다시 붙여야 돼? 근데 왜 설명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나 비행기 탈 수는 있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내일 아침 미국 가는 비행기 못 타서 사스 100만 마일을 못 타는데? 오늘은 중국 동방항공으로 쿤밍 경유로 광저우에서 호치민을 가는데요. 중국 국내선 환승은 처음입니다. 쿤밍이라는 이름에 끌려서 굳이 쿤밍 경유 항공권을 선택했는데, 물론 너무 쌌지만 지방공항에서의 복잡한 환승은 몰랐습니다. 오늘 무사히 악명 높은 중국 환승을 뚫고 심지어 국내선인데 저는 무사히 호치민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비행은 의외의 반전이 있는데요. 의외의 반전이 무엇인지 중국 동방항공 737-800 함께 보시죠. 사스 참가자라면 꼭 타야 하는 케냐항공 타다 맞을 뻔한 위의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지만 Hi guys. 케냐항공 방콕 광저우 구간 탑승으로 어제 중국 광저우에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사스 마일런의 가장 장거리 구간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미국 LA까지 날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트남 호치민까지 가야 합니다. 광저우 호치민 구간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쿤밍 경유로 호치민으로 가는 중국 동방항공 티켓이었습니다. 쿤밍이란 곳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언제 또 쿤밍 공항에 가보겠어? 라는 생각과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덥석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서울에서 도쿄 가는데 상하이 거쳐서 가는 느낌으로 광저우에서 쿤밍을 거쳐서 호치민으로 가기 위해서 광저우에서 새벽 6시에 보딩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4시에 광저우 공항 앞 36,000원짜리 호텔에 무료 공항 셔틀을 타고 광저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하면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위탁 수화물이 없고 핸드캐리 가능한 배낭 하나만 있어서 아시죠 이 가방? 키오스크로 체크인을 해도 되는데 사스 유로 보너스 포인트 번호가 동방항공 공홈에서는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크인 카운터를 가서 입력을 해야만 합니다. 동방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사스 유로 보너스를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동방항공 탑승편이 가장 빠르게 마일리지가 적립되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로 악명 높고 왠지 위축되는 중국 공안이 있는 보안 검색을 끝내고 중국 국내선이라서 면세구역도 아니고 이른 새벽이라 아직은 썰렁한 긴 복도를 지나서 게이트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7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새벽 5시에 게이트 앞에 있으니 이게 맞나? 현타가 옵니다. 그렇지만 새벽 4시에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공항 도착 시간을 조금 늦추어 새벽 5시에 공항에 도착하면 보안 검색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릴 텐데 제 시간에 게이트 앞에 있을 수 있겠나 싶으니 처음 가는 공항이라면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는 아침 6시 출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놓칠 뻔한 이야기는 위의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오늘 탑승하는 비행기는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 737-800입니다. 솔직히 동방항공 737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내선 협동체 비행기라 생각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자국산 항공기인 코맥 C919의 런치 커스터머라서 원래는 C919를 타보고 싶었지만 사스 100만 마일에 구겨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보잉 737-800이어서 텐션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았던 동방항공의 보잉 737이 이번 사스 100만 마일에 여러 737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비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반전의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5시부터 기다렸던 쿤밍행 중국 국내선 동방항공 비행기는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보딩을 시작하고 7시 비행기로 쿤밍에 얼마나 가겠어라는 예상과 달리 오늘 비행기 만석입니다. 동방항공의 단거리 기종인 737-800은 평범한 33배열이고 좌석 간격은 갤럭시 기준으로 가로로는 여유가 있지만 세로로는 여유가 없어서 좁은 느낌인데 동방항공의 보잉 737-800은 3가지 버전이 있어서 뒤에 탑승할 쿤밍 호치민 구간은 지금 보여드린 것과는 다른 좌석 피치입니다. 단거리 737에 AVOD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동방항공의 737은 AVOD 없고 USB 충전 없고 당연히 노트북 충전도 안 됩니다. 중국 동방항공이란 것을 모르고 탔다면 그냥 국내선 LCC라고 착각할 만한 기내 하드웨어입니다. 아침 비행은 뭘 해도 피곤하지만 해뜰 때에 하늘색을 바라보고 있으니 동방항공 보잉 737-800도 이제 이륙을 합니다.
2시간 30분의 짧은 국내선 비행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음료수 한 잔 정도를 생각하고 아무 기대 없이 받았는데 치킨 누들, 빵, 요거트까지 먹으니 갑자기 훅 들어온 느낌입니다. 원래는 저 박스만 주는데 아침 시간 첫 비행이라서? 아니면 남방항공의 허브인 광저우공항에서 동방항공 허브인 쿤밍으로 보내는 셔틀 비행기라서 한미를 주나? 여러 생각이 들지만 광저우, 쿤밍, 호치민을 15만원에 발권한 것을 감안하면 이런 반전 서비스는 그냥 감지덕지입니다. 평소에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방항공 치킨 누들에 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뜻밖의 기내식이 끝나고 어느덧 이름 때문에 오게 된 미지의 쿤밍 공항에 도착합니다. 쿤밍은 중국 일선 도시에 근접한 도시이고 동방항공의 서쪽 허브인 것을 보면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창밖의 모습은 저 끝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황량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모습에 잠시 빠져 있다가 국제선 환승하러 여기 왔지? 라는 생각이 드니 트랜스퍼를 따라서 부지런히 갑니다. 아까 트랜스퍼 체크인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손짓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다 보니 짐 찾고 나가는 곳입니다. 이거 아닌데? 중간에 국제선 트랜스퍼 표시가 따로 있었나? 다시 돌아가 보니 여기까지 오면 에스컬레이터는 역방향이 없어서 그냥 가, 못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문을 나가면 공항의 환승이 아니라 쿤밍공항에서 호치민 가는 오늘 처음 비행기 타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공항 일반 구역으로 나가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아까 트랜스퍼 카운터에서 동방항공 직원이 중국어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나? 그런데 익히 알고 있었던 중국 공항의 괴담처럼 국제선 환승객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물어볼 곳이 없어서 동방항공 배기지 클레임에 가서 물어보니 결론은 나갔다가 3층 디파처로 가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내용, 만약 위탁 수화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환승 과정에서 짐을 찾고 다시 부채 했을까요? 중국 공항 환승 시 수화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저 문을 나가서 이거 왠지 다시 시작한 느낌인데요? 여기 쿤밍 공항이에요. 공항 나가자마자 3층에서 소란스럽습니다.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왜 공안이 저렇게 뛰어다니지? 나 3층에 올라가도 돼? 매우 불안합니다. 보안검사, 세관, 출국 수속을 모두 마치고 다시 쿤밍공항 면세구역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1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선 수속을 다시 받을 때 저 말고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쿤밍공항 에어사이드에 들어왔으니 쿤밍공항에 언제 또 와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스타벅스 하나 사서 쿤밍공항을 걸어봅니다. 이번 사스마일런에서 유독 눈에 띄는 건 전세계 공항의 세븐일레븐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멕시코시티, 코펜하겐 공항까지 공항 면세구역이 세븐일레븐 없이 돌아갈 수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스마일런 2주 동안 계속 만날 세븐일레븐을 뒤로하고 쿤밍공항 탐험을 끝내고 게이트 앞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쿤밍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동방항공 보잉 737-800을 또 탑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쿤밍 호치민도 역시 만석입니다. 아침에 동방항공 보잉 737-800과 달리 쿤밍 호치민 노선의 737-800은 갤럭시 기준으로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로도 살짝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뽑기운이고 대부분의 동방항공 737은 피치가 좁은 아침 비행기 타입입니다. 언제 또 올까 싶은 쿤밍공항을 뒤로하고 비행기는 호치민으로 출발합니다. Hello, the situation will be improved soon. Departure for London confirmed and 아침에 동방항공 기내식 감동받아서 오후 비행기 기내식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들어가고 싶은 국수집도 지나쳤는데 점심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이라라는 뜻인지 브라운백 런치스러운 기내식입니다. 쿤밍은 중국 동방항공 본인들 허브공항이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 구역 대장의 배짱입니다. 아마도 비슷한 비행시간에 아침 광저우 쿤밍의 기내식이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한밀로 위안을 삼네요. 하늘은 쨍하고 비행기는 이제 호치민에 도착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도착이 오후 4시 50분이어서 입국 수속이 빨리 끝나면 아슬아슬하게 호치민시 국가대학을 가서 티를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저 줄을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가니 6시가 넘어서 호치민 대학 T는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내일은 아침 9시에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호치민 공항 바로 앞에 숙소를 잡았고, 호치민은 지금까지 어떤 공항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길 건널 때 오토바이 조심하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이번 사스마일런에 가장 스릴 있었던 탑승 3시간 전 벌어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에피소드를 끝내기 전 여기서 중국 환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짐이 없었는데 만약 위탁수화물 짐이 있었다면 짐도 찾았다가 다시 붙여야 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동방항공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광저우, 쿤밍, 호치민 구간의 경우 짐이 있더라도 짐 찾아서 다시 붙일 필요는 없고 호치민까지 바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그렇냐? 그건 아니어서 중국에서 경유 환승할 때의 수화물 체크인은 공항, 항공사, 항공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푸동공항에서 같은 항공사의 경유라면 대개는 짐을 다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항공사에 연결받을 거는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은 못하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칭다오 공항 같은 많은 지방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환승 상관없이 짐 찾아서 공항 일반 구역으로 나갔다가 비행기 처음 타는 것처럼 다시 짐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연결이 되는 경우라도 항공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위탁수화물의 처리 시간에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 항공편이 당일 출도착이라면 가능하지만 다음날 출발한다면 대부분 짐을 찾았다 다시 붙여야 합니다. 중국 공항에서의 국내선, 국제선 환승할 때 붙이는 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리해봤지만 경우의 수가 많으니 확실하게 하려면 항공권 발권 전에 항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중국 공항에서 환승할 때 위탁수화물 자동 연결 처리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짐 찾고 다시 붙이려면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 중국 공항에서의 환승 경유는 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중국 공항 환승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중국 공항에서 환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공항이었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혹시 특별한 팁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